감사 시스템이 좀 변경이 생겨가지고 그 설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또 다시 깔아야 되고 그런데 엑셀도 2010으로만 깔려 있어서요. 오늘만은 엑셀 2010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누르셔가지고요. 2010은 열기가 좀 화면이 다른 건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어디 가서 열기해도 열기는 되니까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컴퓨터에 가면 길벗 코마 2급 05 섹션이죠. 이번에는 최신 기출문제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거. 모든 문제는 암호가 걸려 있어요. 실제 시험 문제는. 상설 시험은 암호 없이 열리고요. 정기 시험은 암호가 있는 상태로 열리기 때문에 문제지 암호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5, 3, 6, 앰퍼샌드, 09 이렇게 열려있네요. 상공문화센터 접수 현황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교재 129쪽에 보시면 문제지는 나열되어 있습니다. 문제 내용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에 나와 있는 문제 그 입력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 책자가 자체가 좀 작아요. 길벗 출판사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책자라서 책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글자가 안 보이네요. 자, 5점 배점을 배정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세 번째 줄서부터 시작해서 지에 13번째까지 입력하려면 77개, 77개를 입력하고 5점 주는 거예요. 시간 남은 하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예. 기본 작업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5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글꼴 바꾸고 뭐 한자 바꾸고 메모 넣고 사용자 지정 서식 넣고 뭐 이런 정도예요. 요 5개 문제들은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A의 첫 번째부터 G의 첫 번째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고 글꼴은 HY 신명조 크기는 17 커져라 했더니 17은 안 보이네. 그렇죠? 그럼 뭐 골라도 없다면 17이라고 쓰고 엔터. 그 다음에 높이는 1번 줄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행 높이 30포인트란 뜻입니다. 30이라는 거는 행의 높이 30은 30포인트고요. 열의 너비는 글자 수를 표현합니다. 8글자 정도 들어간다. 우리말 말고 영어나 숫자. 뭐 시험에 묻지는 않아요. 행의 높이에서 말하는 숫자가 무슨 뜻입니까? 열의 너비에서 말하는 숫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지는 않는데 열의 너비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세요. 8.38 8글자가 더 넘게 나온다. 우리말로 4글자 정도. 그 다음에 높이, 행의 높이는요, 글꼴의 포인트 30포인트. 글꼴은 17포인트로 만들어 놓고 높이는 30포인트니까 좀 널널하게 보이겠네요. 제목 줄하고 밑에 줄하고. 왜냐면 사이에다가 뭐 줄을 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G 세 번째 셀에 판매량 더블 클릭하시고요. 판매량을 더블 클릭하시고 블록 잡으셔도 되고요. 그냥 량자 뒤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한자 키. 그 다음에 한글과 한자 병행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 표기죠. 한자 기본값은 한자 단독 표기라고 되어 있어요. 변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판매량 하고 뜰 겁니다. G 13번째 955라고 적혀있는 그 셀에 가서 메모를 넣으래요. 메모는요 검토 탭에 있습니다. 저 상단에 보면 검토라는 탭이 있는데 거기 가서 메모를 넣어주는 거예요. 필기시험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실기는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메모 삽입 우리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메모 삽입 누르시고, 여기 유저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제자리에는 이건 뭐 지우셔도 상관없고 안 지우셔도 상관없는데 책자에 보면 지워져 있는 형태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기 좋으라고 지울래요. 저도요. 최대 판매량 이라고 글자를 쓰고, 자동 크기로 지정을 하려면 글자가 아닌 이 메모 테두리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왜냐면 글자에다 놓고 나서 컨트롤 1번 누르면 글꼴만 나와요. 뭐든지. 그러니까 테두리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고 맞춤 자동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다른 데를 클릭하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오른쪽 누르고 메모 표시 숨기기, 또는 저 위에 검토 탭에 가서 숨겨라 표시해라 누르면 항상 보이죠.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보이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뭐 아무데나 보이게끔 했네요. 그 다음에 F4번째부터 F4번째 56만원서부터 F15번째까지 79만 5천원까지는 천 단위마다 구분교가 찍히게 하래요. 원자도 나오게 하래요. 0일 때도 0이라고 나오게 하래요. 자, 컨트롤 1번. 자, 홈 탭에 가서 얘 클릭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용자 지정으로 가라 그랬잖아.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여기 가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를 써야 되냐면 여기 있네. 샵 콤마 샵샵 0 다음에 1, 샵 콤마 샵샵 0 다음에 1. 자, 무슨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론 시험 대비해서 아셔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는요.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샵 콤마 샵샵 0 다음에 1 쓰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샵이라는 의미는 뭐고 콤마라는 의미는 뭐고 0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유효 숫자라는 의미고요. 유효 숫자. 요거는 뭐냐면은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넣는 것. 그 다음에 0은 뭐냐면 무조건 자릿수를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56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6만원 같은 경우에 샵 뭐 이렇게 쓴다든지, 또는 무슨 뭐 아니면은 뭐 샵 하나만 쓰고 나서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다 나와요. 근데 만약에 15를 썼어요. 15인데 샵 하고 네 자리를 넣어주면은 그냥 15라고 나와요. 이건 유효 숫자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유효 숫자. 그런데 0일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0이라고 쓰면은, 그래서 샵이라고 써주면은 얘는 빈 칸처럼 보여요. 빈 칸으로.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0일 때도 0이라고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써주는 거는 G/ 표준이나, 자, 0일 때에도 0이라고 보여라 라고 할 때는 G/ 표준이라는 거 혹은 0 서식을 지정하면 돼요. 가장 보기 좋은 게 샵 콤마 샵샵 0입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샵 콤마 샵샵 0 컴마 이런 것도 있어요. 컴마 이런 거. 이건 뭐냐면은 56만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얘가 요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요. 본래는 이렇게 찍어주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천 단위 봐도 구문기호 적어줬으면 여기다 딱 찍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컴마가 찍히면은요, 1000분의 1이 줄어요. 컴마가 하나 뒤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만약에 샵 콤마 샵샵 0 컴마 컴마 이러면 어떻게 된다? 100만 분의 1로 줄이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샵 콤마 샵샵 0 컴마 해주면 1000분의 1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56만원짜리를 56만원이라는 숫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력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출력하라 라고 하면은 샵 콤마 샵샵 0 컴마 100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560 1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00분의 1이 줄어들었으니까 1000분의 1이. 예. 간혹 이렇게도 나옵니다. 문제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 이제 컴마 하나 컴마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G 슬래시 표준은요, 그냥 구분기호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런 화장 안 한 거, 원래 값 그대로, 소수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보이는 거, 이게 G 슬래시 표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있는 얘는 잘 안 써요. 안 이쁘거든. 근데 원래로 돌릴 땐 요걸 쓰면 돼요. 원래 값으로 돌릴 때는 꾸미기 전 상태로. 예. 자, 그 다음에 A 세 번째부터 G 15번째까지는 글꼴 그룹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한번 둘러주시고 굵은 테두리 둘러주시고 그러면 뭐 되는 거죠. 이제 이 문제는 해결을 보는 거예요. 3번 문제, 기본 작업 3번에 가겠습니다. 사무용품 관리 현황표에서 입고량이 200 이상 300 미만이면은, 그런데 제품명이 프로 끝나는 데이터만 골라서 걸러내야 되네요. 어머나. 자, 자동 필터입니까? 고급 필터입니까? 자, A의 네 번째부터 H 14번째 영역을, 이 영역을 이용해서 추출을 하는데, 그러네요. 이 안에다 클릭하시고 데이터 자동 필터를 누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고급 필터를 걸려주면은 조건은 여기 나왔어요. 근데 조건을 어디에다 입력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조건을 예를 들어서 A의 21번째부터 어디 사이에다가 조건을 입력하고 출력은 A의 26번째부터 출력하시오 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 자동 필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셔도 되고, 가장 좋은 건 블럭을 잡고 필터, 입고량이 두 개예요. 조건이 200에서 300 미만이고요. 제품명이 프로 끝나는 거니까 먼저 입고량에 가서 숫자 필터 범위, 해당 범위 정해주죠. 해당 범위 200보다 크거나 같고 작다 300, 입고량이 다시 필터에 가서 범위 200보다 크거나 같고 이상이죠. 30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라 작은 거죠. 작은 거. 미만이니까. 작다라고 하는 게 미만입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입고량은 200에서 300 사이에 걸쳐지고요. 제품명은 필터에 가서 끝문자
F로 끝나는 걸 찾으래요. 됐네. 박스 테이프, 양면 테이프, 스탬프, 샤프, 푸자가 많네요. 의외로 4개를 걸러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고급 필터를 가지고 시험을 낸다면 어딘가에다 조건을 써야 되겠죠? 입고량이 크거나 같다 200, 입고량이 작다 300, 그 다음에 제품명이 별표 푸, 요렇게 조건을 걸어야 돼요. 입고량이 크거나 같다 200, 300보다 작다, 입고량이 작다 300, 제품명은 별표 푸. 별표라는 건 아무거나 다, all이라는 뜻인데 끝 글자는 푸고 앞에 글자는 어떤 게 와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조건을 어디에다 명시하시오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동 필터로 처리한 거고, 이 조건을 어디에다 입력을 하고 출력은 어디에다 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건 고급 필터죠. 이 조건도 메모 하나 해 놓으세요. 자동 필터로 할 때는 이렇게 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는 총 5문제 나왔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의 조건은 뭐냐면은 필기 C의 3번째부터 C의 12번째 필기가 필기 평균 이상이고, 실기 이건 D의 3번째가 D 12번째, 여기가 실기 평균 이상이면 합격을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처리해라. 그러면 if 함수는 조건을 나열하고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if 안에 조건을 써주고 참이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조건만 써주면 되네요. 조건만. 조건은 두 가지네요. 내 필기 점수가 이 필기 점수 전체에 대해서 평균값 이상이면 되고, 실기도 실기 점수 자기 자신을 포함한 평균 점수 이상인. 근데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물어봐야 되니까 and라는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if 함수하고 and 함수하고 average 함수, 어차피 평균 거니까 average는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는 and라는 함수를 쓰고 조건 1, 조건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때 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필기 점수가 필기 평균 이상이면 되는 거고, 실기 점수가 실기 평균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나열을 해놓고 보면, 필기 점수는 누가? C의 세 번째죠. 그리고 크거나 같다 그 이상이고, 그 다음 필기 평균이니까 average C의 세 번째부터 C의 아까 몇 번째? 12번째까지. 그런데 얘가 이 전체 평균에 대해서 따질 거 아닙니까? 각각의.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달러가 콩콩 찍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달러가 콩콩 찍혀야 돼요. 그러면 실기 점수는
뒤에 세 번째니까 뒤에 세 번째가 크거나 같다 에버레이지 뒤에 세 번째부터 뒤 12번째. 그래서 여기도 달러가 콩콩콩콩 찍히면 이게 답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 나가실 때는 그냥 우리말로 다 나열하는 거예요. 줄줄이 나열을 해놓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제가 생략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종이에다가 연습장에다 이렇게 쓰시는 거지. 하나씩 써 나가시는 거야. 써 나가시다가 어떨 때 달러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잘 기억하셔가지고 맞춰 들어가면 되죠. 제가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해보면 돼요. 여기다가 에버레이지 있잖아요. 에버레이지를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엔터를 치는 거예요. 여기 평균이 83.5고 여기 평균은 81.4래. 그러면 얘는 땡이고 얘 때문에 땡이고 80이 넘어가니까 땡이고 81이 넘어간 안되죠. 81.4니까 요것 때문에 떨어지고 얘는 아니고 얘도 떨어지고 육안으로 보시면 되지. 육안으로 83.5 81.4 합격 얘는 요것 때문에 틀어지고 얘는 조금 모자라서 틀어지고 통과하고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평균값이 얼마인지 알면은 눈으로 딱 보이는데 모르니까는 평균을 계산해보고 그래놓고 이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이건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 지워야지. 제출할 땐 지우고 제출해야죠. 예. 그렇게 해서 답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2번 문제는 뭔가요? 2번 문제는 여기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제품 코드가 G의 세 번째부터 G의 12번째 다섯 번째 문자가 1이면 기억장치라고 되어 있고 2이면 입력장치라고 되어 있고 3이면 출력장치고 그 외에는 코드 오류 붙여 써있네. 코드 오류라고 출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한번 볼까요? if 에라 그 다음에 choose 그 다음에 mid 세 가지 함수가 나왔네요. 자, 그럼 코드의 종류가 이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죠. 요거 그럼 실제로 코드 종류가 몇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데이터에 이걸 보지 마시고 이게 코드니까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0에서 9까지 있겠죠.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9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20개는 아닐 거 아니야. 어차피 한 자리 숫자를 갖고 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 3일 때만 출력하는 거고 그 외에는 없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if 코드가 1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렇다면은 기억장치라고 하고 아니면 또 if 해가지고 또 코드가 2입니까? 물어봐서 그렇다 그러면 입력장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if 해가지고 또 그냥 줄줄이 나열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10가지 중에 하나를 출력하는 거니까 if가 9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엔 진짜 아니오시다고 이거는. 그러면은 추수함수는 뭐죠? 추수함수는 골라잡아 하나죠? 코드값이 1이면 뭐라고요? 기억장치고
2면 입력장치고 3이면 출력장치예요. 맞잖아요. 추수함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코드값이 지금 여기 코드값이라 그랬는데 0이면 어떻게 돼? 0이 없지만 0이면 어떻게 돼? 0번째는 없잖아요. 추수는. 그리고 4도 있고 5도 있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래? 코드 오류 코드라 코드 오류라고 출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코드 오류 4일 때, 5일 때 코드 오류, 6일 때 코드 오류 이게 계속 다 써야 되냐 이거야. 이렇게 줄줄줄 써야 되냐 이거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if 에러예요. if 에러.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는 if 에러 f 에러 코드 이러면 돼. 아 이거 는 빼고 추수값에 의해서 코드값이 1이면 기억장치, 2면 입력장치, 3이면 출력장치인데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또 0일 때 이때는 에러가 나잖아. 여기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런 에러가 발생하면은 그냥 다 모두 코드 오류로 출력하세요. 이게 if 에러 하면 돼. 쉬워 잘 나. 아 코드값은 아직 안 썼죠? 어떻게 쓰면 돼? MID G의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에서 한 글자 이러면 돼요. 이게 코드 값이니까. 이와 유사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if 에러도 많이 나와요. 이제는 if 에러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추수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러면 if 1이냐, if 2냐, if 3이냐 물어보기에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무슨 코드표가 있어가지고 부일룩과 매실룩법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 여기서는 추수함수를 써서 1일 때는, 2일 때는, 3일 때는 해서 각각 출력을 해줬는데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0일 때 여기는 당연히 0번째도 없고 6번, 7번도 없지만은 1, 3, 1, 4, 4인 경우도 있네. 5인 경우도 있고. 1인 경우에는 추수함수에 의해서 나열하는 값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1, 2, 3일 때만 출력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4일 때, 5일 때는 에러가 나거든. 그때 if 에러가 발생한다면 만약에 추수함수에 의해서 전혀 이상이 없으면 이거로 마무리 짓는데 여기에서 에러가 난다면 if 에러. 그렇다면 코드 오류라고 출력하시오. 그럼 깔끔한 거예요. 그게 2번 문제의 핵심이에요. if 에러. 예. 3번 문제는 뭔가 볼까요? 지역이 A의 16번째부터 A의 16번째부터 A의 25번째 지역이 수원 이거나 용인 인 지역의 처리비용은 뒤에 16번째부터 뒤에 25번째인가요? 의 평균을 계산하래. 그렇죠? 무슨 함수? T average 라운드 다운. 문제가 이렇게 써있네요. 천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표시하래. 이렇게 쓰면 돼요. 는 라운드 다운 어떤 값을 주고 1, 10, 100, 1000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돼요.
1, 10, 100, 1000, 1000의 자리에서 올림, 내림, 반올림 해서 만의 자리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쓰면 돼요. 그럼 이때 값은 뭐가 들어가는 거죠? T 에버리지가 들어가겠죠. T 에버리지가. 예.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걸어야 돼요. T에 여기다 걸으려고? 어디? T 24번째 여기서부터 아 2에 24번째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다 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지역이 수원 원래 이렇게 써야 돼. 지역이 수원이거나 용인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지역이 수원이거나 용인이거나. 그런데 같은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너 옆으로 밀어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안 쓰는 거예요. 같은 항목이니까 옆에다 나열하지 말고 그럼 자리만 늘어나잖아. 밑으로 쏙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든 T 에버리지를 한번 써보죠. T 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는 다 뭐의 평균 구하라고요? 방문 접수의 평균, 택배 접수의 평균, 처리 비용의 평균, 처리 비용의 평균. 아니면 4라고 써도 되고 숫자 4. 네 번째 항목이니까. 조건은 지역이 수원이거나 용인. 하고 엔터 치면 이게 나온 거죠. D 에버리지 값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값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되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다 쓰시고 나서요. 다 쓰시고 나서 앞에다가 라운드 다운 저 뒤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딱 1000원짜리 안 나오고 만원짜리서부터 자꾸 나오는 거죠. 잘 나왔 문제가. 예. 시험에 자주 잘 나오는 잘 나왔어요. D 에버리지도 나왔고 뭐 if는 뭐 기본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다음 거. 자, 얘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나 볼까요? 제품 코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G 16번째부터 G의 26번째. 제품 코드와 수량은 H 16번째부터 H 26번째인가요? 네, 그 다음에 제품 단가표 저 끝에 있어요. 그렇죠? 를 이용하여 판매액을 계산하는데 판매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래요. 제품 코드의 앞 두 자리를 가지고 여기서 지금 제품 코드의 앞 두 자리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AA 15,000원, NN 16,500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VLOOKUP 함수하고 레프트 함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VLOOKUP은 어떻게 하는 거죠? 는 VLOOKUP 가로 열고 찾는 값, 그 다음에 참조표, 그리고 순번, 그리고 옵션. 여기서 찾는 값은 뭐라고요? 제품 코드의 두 자리, 제품 코드의 앞 두 자리. 그 다음에 참조표 저기 있네요. 제품 단가표라는 참조표 있죠? 이때 코드에 따른 단가를 가져오니까 단가는 뭐죠? 두 번째 항목이네요.
두 번째 항목. 자, 그 다음에 옵션은 뭐예요? 반드시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 얘가 가나다 순으로 ABC 순으로 되어 있으면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으면 비슷하게 일치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가나다 순 정렬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치해야죠. 그럼 반드시 일치한다는 게 뭐예요? 옵션이 뭡니까? V율급이나 H율급에서 옵션을 생략하는 경우가 뭐예요? 비슷하게 일치할 때 쓰는 거죠. 그때 값이 뭐예요? 0이에요? 1이에요? 1이죠. 근데 1일 때는 생략할 수 있지만 우리는 생략할 수 없는 거죠? 0이죠. 그러면. 그럼 제품 코드의 앞자리 두 자리라는 말은 뭐죠? 레프트 G 16번째에서 두 개를 잘라라 이러면 되죠? 여기 요거 두 자리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자리 자르는 거예요. 제품 단가표는 어디에 있죠? K의 17번째부터 L의 20번째죠? K의 17번째부터 L의 20번째예요. 얘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무슨 기능이에요? 얘는 단가를 계산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수량을 안 곱했네. 여기다가 뭐를 곱해야 돼? H 16번째 거를 곱해줘야지. 이렇게 곱해줘야 그 다음에 단가를, 그러니까 수량 곱하기 단가잖아.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사이사이를 띄우는 이유는 보시기 좀 좋으라고 띄우는 것 뿐이지 실제는 안 띄워도 돼요. 예.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지금 62 곱하기 AA니까 얼마? 15,000원이죠? 그럼 여기다가 는 62 곱하기 15,000원 한번 해보세요. 맞네. 그럼 NN은 얼마야? NN은 42. 는 42 곱하기 NN 16,500원. 그러면 69만 3천원 나와야 되겠죠? 맞네. 그러면 지지는 얼마예요? 지지는 는 지지 54 곱하기 지지 18,000원이잖아요. 그렇죠? 90만 2천원 만졌네. 그렇죠. 그렇게 검증도 가능하죠. 네.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5번은) 장르는 여기서 B의 30번째부터 B의 39번째까지인가 봐요. 장르가 코미디이면서 관람 등급이 C의 30부터 C의 39까지 등급이 전체인 영화들의 예매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자, 숫자 뒤에 만원을 표시해야 돼요. count if s 함수, sum if s 함수, average if s 중 골라서 처리하고 요거 앰퍼센드 연산자 사용하래요. 지금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count if s는 개수 구하는 거고 sum if s가 합계고 average if s가 평균이에요. 여기서는 sum if s를 써야 되겠죠? sum if s. 여기서 중요한 거 sum if는 뭐였죠?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써요. 이때 범위와 조건은 같이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sum if s에서는요 합계를 구할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쓰고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범위 3 조건 3 범위 4 조건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에버리지 if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에버리지 if를 쓰면은 범위 조건 평균 구할 범위 이렇게 쓰는데 에버리지 if s를 쓰면은 평균 구할 범위를 먼저 쓰고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제 그래 놓고 나서 저 뒤에다가 뭐를 앰퍼센드 결합해서 얼마? 10,000원이라고 10,000원 이렇게 출력하래요. 앰퍼센드 10,000원 표시하래. 앰퍼센드 연산자 써서. 자, 그러면 합계 구할 범위가 어디예요? 예매 총액이죠? 예매 총액이에요. 그럼 첫 번째 범위는 뭐죠? 장르. 장르. 조건은 뭐다? 코미디. 두 번째 범위는 어디다? 관람 등급이죠. 조건은 뭐다? 전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매 총액이라는 동네가 어디죠? 2에 30부터 2에 39인가요? 예. 장르는 B에 30부터 B에 39인가요? 관람 등급은 C에 30부터 C에 39인가요? 그럼 한번 제가 답을 써볼까요? 맞나? 볼게요. 코미디 전체 두 개인데? 맞네. 그러면 코미디면서 전체인 거는 요거고 또 코미디면서 전체인 거는 이거고 나머지 코미디는 12세 이상이고 그러잖아요. 전체만 되니까 하나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합계가 밑에 8,226 맞네요. 자, 문제 3번 분석 작업 1번에서 하는 겁니다. 택배 배송 현황 표 여기 있네요. 그렇죠? 요 표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 피벗 테이블 작성하래요. 그럼 블록 잡으시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하고 A의 수업을 한 번째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 다시 블록을 굳이 잡지 않고 이 안에서 클릭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줄하고 내용줄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블록을 굳이 안 잡으셔도 되는데 원칙은 블록을 잡고 피벗 테이블에 가서 기존 워크시트 A의 21번째 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그 확인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이 보이고요. 이때 이제 이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여기다 이제 움직여 볼 겁니다. 배송 시간대라고 하는 두 번째 항목은 보고서 필터에다 옮겨 놓고 배송 지역이라는 첫 번째 항목은 행 레이블에다 옮겨 놓고 물품 종류는 열 레이블에다 놓고 그 다음에 시그마 값 오른쪽 밑에 시그마 값에는 거리의 배송 평균과 배송료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지금 숫자 값이다 보니까 거리나 배송료가 숫자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끌고 오면 합계로 나옵니다. 이때 이 합계라고 되어 있는 그 항목을 클릭해서 제일 밑에 있는 필드 설정 들어가서 거리는 평균으로 바꾸고 배송료는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최대값으로 바꿔주고 이때 열 레이블에 있던 시그마 값이라는 항목을 어디로? 행 레이블 배송지역 밑으로 끄집어 내리래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아까 물품 종류 옆으로 물품 종류 밑으로 이렇게 쭉 답이 나왔던 거를
배송 지역 밑으로 내려와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래요? 저기 옵션에 가서, 저 상단의 옵션에 가서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그러니까 열은 빼줘야 되겠네.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의 총합계는 빼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간혹 문제에 보면 열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행의 총합계만 표시해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열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옵션에 가면은 레이블을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라 하는 경우도 나오고요. 비어있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전자제품은 좀 서교동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뭐 별표 3개를 넣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이 현재는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요약 및 필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두 가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빼라고 하는 건지, 어떤 건 표시하고 어떤 건 표시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명시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나와요. 이 중에서 뭐 홈탭에 가서 쉼표 스타일로 하시오 라든지. 예, 그런 말은 없죠 현재.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망원동하고 합정동만 보이게 하라고 하든지, 그럼 서교동을 뺀다든지, 이렇게 서교동을 빼고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은 표시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전자제품은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지금 자동 필터랑 같은 거예요. 자동 필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식품물을 표시하지 말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게 10점.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요거랑 이제 부분합하고 시나리오, 그 세 가지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걔네들은 무조건 10점씩. 근데 이번에는 통합 기능이네요. 와, 통합 기능이 10점이래요. 신바람 나죠? 자, 지금 근데 화면 밑에 보면 분석 작업 오른쪽으로 뭘 가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분석 작업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분석 작업 옆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때는 피벗 테이블 밖으로 빠져나가면 얘가 보일 수 있고요. 아니면 요거 이게 시트 탭으로 움직이는 기능이거든요. 또는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다운 눌러도 움직여집니다만, 그렇게 해서 분석 작업 2번으로 갈 겁니다. 이게 보이네. 그렇죠. 자, 지금 이런 거예요. 이쪽에다가 지금 4월, 5월, 6월 드라마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평균을 내든 합계를 내든 뭐를 하라는 거죠. 평균 계산하래요. 블록 잡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서 통합. 이때 합계가 아니라 평균. 문제지 평균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4월 달에 있는 프로그램서부터 블록 잡아서 추가. 5월 달 것도 블록 잡아서 추가. 6월 달 것도 블록 잡아서 추가. 아, 이때 추가하는 순서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6월 달부터 블록 잡아서 추가해도 돼요. 어차피 순서대로 나열되니까. 그리고 요거 첫 행과 왼쪽 면. 첫 행은 뭐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거를 출력해 와라, 가져와라 이런 얘기고, 왼쪽 열은 뭐죠? 손목시계 동의보감서부터 엄마의 하늘까지를 챙겨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데이터 통합은 되게 쉽습니다. 따질 것도 없어요. 여기서 잠깐 아까 데이터 통합 다시 보세요. 요거 얘 지울 거고요.
이제 이렇게 블록 잡아서 통합에 가서 아까 여기 있는 거는 제거하면 돼. 선택하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요건 아까 합계라고 돼 있었잖아요. 평균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평균 바꾸면 되고요. 제가 잠깐 퀴즈. 데이터 통합 기능에서 제공하지 않는 함수 합계. 제일 만만한 게 합계. 개수, 평균, 최저값, 최소값. 이거 시험에 이거는 뭐 괜찮 만만한 함수잖아요. 합계, 개수,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곱 이런 거.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뭐 중간값, 뭐 최빈값,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제공하지 않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아까 피벗 테이블 할 때 뭐 최대값, 뭐 평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거기서 최빈값, 중간값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부분합에서도 이런 함수는 안 나와요. 제일 만만한 거는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곱 뭐 이런 거는 다 웬만하면 다 있는 함수들이고요. 자, 이때 첨조되는 영역은 프로그램이라는 글자서부터 슉 블록 잡아서 하나 추가하고 또 이쪽 거 이렇게 추가하고 또 저쪽 것도 이렇게 다 추가하고 추가하면 알아서 지가 알아서 정리돼요. 그리고 첫행이라는 건 뭐예요?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라는 항목을 가져온다는 뜻이고 왼쪽 열은 뭐예요? 이 프로그램들 이거 드라마 이름들 있잖아요. 이거를 챙겨 오겠다라는 거죠. 확인 누르면 요 손목시계 첫째 줄에 해당하는 요거 그래서 여기 평균 요것들에 대한 평균이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프로그램의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도 다 가능하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가 섞여 있어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매크로. 매크로 문제는 개발 도구라는 항목이 없어서 지금은 저는 못하게 있잖아요. 자, 2007에서는 파일에 가서 오피스 단추 눌러서 옵션 들어가면 여기 세 번째 항목에 개발 도구 탭 표시하라는 항목이 있어요. 2007에서는 2010은 리본 사용자 지정 기능에 가셔서 여기 가셔서 개발 도구를 여셔야 돼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2010은 2013이나 그래서 혹시 댁에서 이걸 하시면 돼요. 내년부터는요 정기시험은 2007로 보셔도 되고 2010으로 보셔도 돼요. 상설시험은 무조건 2007로만 보지만은 정기시험은 2010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발 도구를 이렇게 꺼내놔야 작업을 하든 말든 할 테니까는요. 평균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단추를 가져와서 그릴 거예요. 어디에다가? G 세 번째부터 H 다섯 번째 여기다가 단추를 가져와서 평균이라는 글자도 입력을 하고 그 도형을 딱딱 클릭하면 평균이라는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하래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평균 매크로를 먼저 생성해 놓고 단추를 그려 가지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단추를 먼저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평균 매크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만들어가면서 해도 되고요. 우리 책에는 두 번째 거로 설명을 해놨죠. 자, 그러면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Alt키 눌러서 그린다 그랬죠. Alt키 눌러서 그리고 지금은 글자를 못 써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평균 기록 확인.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와서 클릭해 놓고 는 에버레이지 블록 잡고 엔터 치고 끝났죠? 그러면 기록 중지 그러면 되죠. 그럼 요거 누르면 평균 나왔네요. 그렇죠? 요 글자는 오른쪽 눌러서 편집 눌러가지고 평균 고쳐 쓰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는 얘를 클릭하면은 딱각 평균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뒤 네 번째부터 뒤 13번째까지, 그리고 이 네 번째부터 이 14번째까지 이 두 군데 영역을 통화 표시는 홈탭에 가서 앞에는 화폐단 이거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보려는 거죠. 직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G 8번째부터 H 10번째까지에다가 그려가지고 통화라고 입력을 하고 통화 매크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먼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거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통화라고. 근데 2007은 얘가 가운데 맞춤이 들어가야 가운데 맞춤이 들어가는데 2010은 제가 뭐 이상하게 어떻게 꼬여 들어갔다? 얘가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럼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치우기 텍스트 상자에 가면 중간 정가운데 이렇게 해주면 정가운데 들어가겠죠. 아직 매크로는 안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뭐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통화 없으니까 기록 확인. 자 이쪽 블록 잡아서 화폐 단위 넣어주고 이쪽 블록 잡아서 화폐 단위 넣어주면 되죠. 여기 블록 잡고 컨트롤 키 눌러 또 블록 잡아서 한꺼번에 해도 되고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매크로 기록 중지 해야 되겠죠. 아까는 얘가 어떻게 됐었다고요?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거 누르면 된다? 됐네. 네. 두 가지 다 했어요. 자 마우스가 어디 있든지 간에 딱 누르는 순간 답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블록 잡고 자 누르면 탁 되더라. 근데 이제 평균은 누르면 됐죠. 그렇죠. 예. 차트 작업. 이게 뭐야? 면접 필기 총점 빼라는데 면접 필기 총점은 없죠. 범례를 보시면 알아. 범례. 그럼 범례를 선택하고 범례래 총점을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겠죠. 뭐 여기 총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꺾은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겠죠. 뭐 범위를 다시 지정해 줄 필요는 없죠. 항목을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5명인데 사람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대충 이 W자처럼 보였단 말이야. W자처럼.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뀌었구나 라고 눈치는 챘고요 제가. 근데 대충 눈치만 채갖고 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면접 점수 빨간 거 이거에 대한 뭐를 차트 종류를 뭐로 바꾸래요? 영역형? 누적 영역형? 그냥 영역형? 누적 영역형이 아니라 그냥 영역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됐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하래? 갑축을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자릿수를 몇 자리? 한 자리. 소점이 한 자리로. 엔터. 소점이 한 자리. 그 다음에 필기는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필기 점수 위에 거 꺾은 선 스타일에 가서 선 스타일에 가서 완만한 거
그다음에 표식은 어떻게 하래요? 자동이 아니라 네모. 다이아몬드 마른 목걸이 아니라 네모. 그 다음에 범례 클릭해서 범례는 어디? 아래쪽. 나로 내려갔네. 그렇죠? 다 된 것 같아요. 자, 다시 원래대로 놓고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아까요. 1번 문제 성명 여기 보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성명하고 필기점수 면접점수가 들어있는데 총점은 어떻게 하래? 총점은 제거하래요. 그래서 제거한 겁니다. 이렇게 제거해도 되고요, 여기 있는 총점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서 딜리트 눌러도 제거가 되는 거고요, 원래는 여기서 하는 거죠. 데이터 선택에 가서 총점을 제거하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면접 점수는 빨간 게 면접인데 차트의 종류를 영역형에 가서 누적 말고 기본 영역형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숫자 값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표시 형식을 숫자로 가서 소수미와 자릿수를 한 자리로 하라고 써 있잖아요. 다 숫자 범주에 가서 자릿수는 1로 하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꺾은 선에 있는 걸 가서 필기 점수가 꺾은 선이니까 서식에 들어가서 선 스타일을 완만하게, 선 스타일이 완만하다고 하는 거, 완만한 선을 선정하는 게 선 스타일이고요. 표식 옵션에 가서 표식 자동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삼각형 X 뭐 동글뱅이도 있잖아요. 이거를 네모로 바꿔라. 네모. 그다음에 범례는 아래쪽으로, 여기서 하셔도 되고 레이아웃에 가서 범례를 아래쪽에 하셔도 되고, 그거나 똑같이 반영되니까 다 됐어요.